확신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귀한 성공 스토리와 속 시원해지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스페셜 준비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투잡으로 유산화를 만나 불과 3년 만에 꿈을 멋지게 이뤄내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미소 속에 카리스마를 가진 에메랄드 디렉터 이주아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따끈따끈 뉴 에메랄드 디렉터 이주아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에메랄드로 승급했는데요. 승급하자마자 이렇게 팀 갤럭시 리더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팀에서 승급 랠리를 하고 왔는데요. 눈물 다 짜고 이러고 지금 들어왔는데 좀 더 분위기를 업해서 리더님들에게 저의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할게요. 네, 오늘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의 성장 스토리와 실전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장 스토리 안에 사실 실전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셔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유산화를 8년 전에 아까 3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딱 4년 됐고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한 지 그리고 제가 8년 전에 안시안 스포너님이 저희 스포너님이신데요. 유산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제품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인식 때문에 제가 제품을 잘 팔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러한 제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 아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냈던 그러다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직업이 전직이 캐디였어요. 지금 제가 4년 전 딱 이맘때 며칠 전에 제가 유산한 4년 네 번째 생일이라고 본사에서 이제 카톡이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날씨 우리 어제 야구 보러 갔었죠. 수원구장에 그쵸? 엄청 더웠잖아요. 제가 그런 날씨에 10시간을 밖에서 일을 하는 게 저의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캐디로서의 한계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악순환의 반복 속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안시현 스포너님의 남편분인 김봉원 스포너님과 제가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그때 저와의 관계십 속에서 제가 타이밍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게 되고 그때 제가 권리수익의 비전을 보고 유산화를 비즈니스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는요. 성공을 하려면 성공의 1단계부터 8단계 성공의 8단계라고 들어보셨죠? 네, 8단계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4년 전 저는 이 1단계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인드에서 그 권리수익과 노동수입의 한계를 보면서 아니 이게 왜 아쉬운 소리야? 안 하면 얘네가 손해지. 그렇게 되었고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인드로 제가 바뀌면서 이 1단계가 명확해지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단을 했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안시현 스포너님께서 제가 사인업을 하자마자 일주일에 3번을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캐디를 하다 보니까 저녁 8시에 끝나면 바로 자야 돼요. 다음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잠깐 들릴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오시면 한 3시간. 잠깐 들릴게. 근데 저도 되게 피곤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저의 꿈터치와 제가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서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필기한 걸 보니까
니즈 파악, 시간, 돈, 건강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그때 저에게 1단계, 2단계를 학습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저는. 재밌었고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팅을 잡아라. 어떻게? 니즈 파악을 해라. 시간, 돈, 건강으로 듣게 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요, 백지 상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한 미팅을 잡지? 그러한 하나부터 열까지를 스폰서님께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할 정도였거든요. 오죽했으면 스폰서님 저한테 스토커 또 전화 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화를 10통 넘게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폰서님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백지 상태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스폰서님과 얼마나 밀착하게 소통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소통의 질에 따라서 나의 성장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하니 당연히 미팅 찾기가 성공이 되겠죠. 그리고 호울러 법칙을 안내를 받으면서 또 사인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저는 가입하고 3주차부터 스폰서님 일주일에 3번 만났으니까 3주차 몇 번이에요? 거의 10번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속도가 되게 빨랐겠죠. 그래서 한 주에 3건 이상의 신규 미팅을 제가 잡고 그리고 스위치 오픈 이렇게 하면서 제가 2달 만에 퓨처 빌더로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잘하기보다는 그 스폰서님이 저한테 집중을 고도의 몰입과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1단계가 또 있었고 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미팅을 잡고 수리비실을 열었어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이제 후속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를 찾고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 시작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스폰서님이 정보와 자료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Y 유사나 보상 플랜 연습을 하면서 모르는데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잘 못하는 과정 속에서도 홈미팅을 했고 그렇게 6개월을 반복했어요. 6개월을 반복하면서 제가 어치버로 승급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2대1 미팅과 셀 미팅을 제가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고 디렉터가 됐을 때 한 달 만에 제가 디렉터가 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정체기가 찾아왔어요. 네. 제가 2대1 미팅을 하고 셀 미팅을 주도하면서 그동안 스폰서님이 매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셀 미팅을 지금 파트너의 후원을 하면서 셀 미팅을 해야 되는데 후속 관리가 제가 장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속 관리가 잘 안 된 거예요. 보면 셀 미팅 X, 키리더 X, 라인 X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셀 미팅을 하러 가는데 처음으로 스포님께 전화를 했어요. 스포님 오늘 셀 미팅 하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저희 스포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있잖아. 내가 맨날 하는 거. 성공의 8단계, 1단계. 그거 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을 스포님과 매주 안 빠지고 만났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알긴 아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좋아 좋아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공의 8단계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그분과 있는 자리에서 그 책을 나눠주면서 셀미팅을 하는데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으니까 그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잠시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대놓고. 좀 되게 민망했겠죠. 네. 진짜 재미없었거든요. 책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제가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스폰서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내가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스폰서님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1단계를 만남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친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꿈 얘기가 나오고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서머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키리더는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제가 파트너분이 제가 소개한 파트너분이 계셨어요. 근데 나는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파트너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키리더가 아닌데
키리더라고 주입시키면서 키리더라고 제가 착각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분한테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시키면서 이분은 시스템을 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 네가 해라, 네 파트너 네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소개한 파트너분들이 한 명씩 집에 가고 저랑은 안 친했거든요. 집에 가고 하다 보니까 라인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도대체 왜 그래? 왜? 이해 안 가네? 이렇게 탓을 했어요. 제가 상대방이 탓을 했는데 결국에는 탓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돌아오지 않고 탓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스포님께 전화했어요. 스포너님,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스포님께서 이거는 네가 하는 거라고. 키리더가 아닌 파트너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지 않으면 너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한 내 사업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뎁스까지 제가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제가 그때부터 급속도로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공의 8단계가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1단계에서 8단계를 반복하면서 파트너들에게 복제하면서 제가 또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처음에 3BC를 열고 이분이 유선화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 1단계를 먼저 찾아요. 자, 1단계 이분이 원하는 게 뭔지 이분이 뭐 때문에 유선화 하는지 1단계가 있어야 그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1단계가 없으면요. 사인업을 했다고 1단계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찾기 위해서 저는 자주 만나요. 1단계 찾을 때까지. 빨리 찾아야 2단계가 하고 3단계 명단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PPPS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그렇게 저는 복제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 후속 관리를 잘해야 적은 신규로 이 5,000포인트 맥스아웃으로 뎁스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규가 있잖아요. 자, 우리 다 똑같잖아요. 누구는 신규가 많고 적고 할 수도 있지만 인맥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쵸?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신규가 나오면 후속 관리가 안 돼서 또 집에 보내고 또 들어오면 집에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후속 관리에 되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뎁스가 내려가고 5천 맥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찾을 때까지 한 번이군, 두 번이군, 세 번이군 이렇게 만남을 가졌고 그래야 2단계, 3단계로 갈 수 있고 그러면 시스템 자 우리 파트너분들 시스템 안내하면 뭐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죠. 근데 1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단계가 뭘까요? 꿈이잖아요. 꿈과 목표잖아요. 꿈,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핫버튼이죠. 핫버튼이 뭐냐?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마이스토리. 내가 원하는 거, 그게 꿈이고, 그게 후속 관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핫버튼은요, 신규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규를 찾을 때, 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이분이 원하는 거를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이 시간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건강을 원하는지, 이렇게 파악하고 핫버튼을 찾아야 미팅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관계십이 되어 있다. 그러면 빨리 핫버튼을 찾으면 돼요. 근데 관계십이 안 되어 있다? 보통은 관계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선아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거절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십이 안 되어 있으면 관계십이 되어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소통을 하고 나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관계십이 되겠죠. 그때 핫버튼을 찾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팅을 하면 되고 자 그럼 어떻게 찾냐? 자 니즈파 시간을 원하는지 돈을 원하는지 건강을 원하는지를 먼저 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그렇게 대화 속에 판단을 하고 자 관계십 속에서 제가 만남을 가지죠.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기분 좋죠. 좋은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마이스토리.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나의 마이스토리가 뭐지? 나의 핫버튼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1순위는요. 나부터 핫버튼과 마이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마이스토리는요. 그 마이스토리 안에 틀리죠. 나의 마이스토리와 상대의 마이스토리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공감으로 이끄냐? 그 나의 마이스토리 안에 시간적인 여유, 건강, 그리고 금전적인 그러한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넣고 그리고 FORM 나의 가족, 취미, 직업, 머니 그쵸? 이 얘기들을 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이스토리가 달라도 자기 딴의 그 상황에서 시간적인 여유 그런 상황에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마이스토리를 이끌어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FORM으로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그 상대에게 또 경청을 해주고 그리고 또 공감을 해주고 자, 우리가 여기 공감까지는 너무나 잘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은 관계식을 하면 공감해서 끝나버려요. 공감 너무 잘하고 왔어요. 수호님이. 공감 너무 잘하고 왔어요. 우리 관계식 너무 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에 또 관계식. 관계식 계속 관계식만 이어지는 이유가 이 마지막에 대안을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지. 그쵸? 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러니까 들어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 대안 제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 꼭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럼 앞부분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한 3가지 들어봤는데요. 저는 캐디였잖아요. 직장 동료 언니였는데 저와 공감대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이런 여름이었어요. 제가 이때 이제 사인업을 했으니까 그 언니에게 언니 언제까지 캐디 할 거야? 50대까지 할 거야? 나는 지금 이 여름이 너무 싫다고. 이렇게 푹푹 찌는 여름은 내년에 또 겪어야 되는데, 또 겪고 싶어? 이렇게 대화를 이끌면서, 3년 뒤 나는 월천. 그때는 올 500이라고 그랬어요. 올 500만 원 벌 거야, 무조건. 나 내년에 이곳에 없을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공감을 하죠. 그래, 나도 너무 싫어, 여름이.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언니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미팅을 이끌게 됐어요. 그리고 2번째는 자영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고깃집을 큰 게 두 개를 운영해요. 이 친구는 지금도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일단 칭찬을 했죠. 야, 너무 좋겠다. 이렇게 손님도 많고 너무 잘 되고 야, 남편하고 되게 골프도 치고 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끝나면, 집에 들어가 또 자야 되고, 다음날 또 준비해야 되고, 알바 쓰면 되지. 이러니까, 알바를 쓰면 내 시간은 좀 늘겠지만, 결국엔 내가 벌어온 돈을 나눠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만큼 내 수익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동 수입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산화는 함께, 너가 알바를 쓰는 것처럼 함께 하는 일이다. 하지만, 개개인의 수익이다. 각자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입이다. 그런데 함께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유선하러 시간이 늘어난다면 안 할 거야? 당당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게 가능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보상 플랜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라니까. 그쵸? 얼떨결에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고 쓰리비씨 열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는요. 다가졌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친구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나름 되게 건강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현재로서 저 니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시간도 많대, 돈도 많대, 건강도 하대, 뭐 어떻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 친구는 뭘 원할까?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야, 너는 건물주에다가 신랑도 사업하고 너도 사업하고 야, 너무 좋겠다. 와, 넌 다 가졌네. 와, 너는 더 이상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
꿈이 뭐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의 꿈은 건물주가 꿈이었대요. 근데 그 건물을 사고 나니까 지금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노는 것도 지겹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삶에 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의 낙? 자, 그러면 유산화에서 저와 스토리가 너무 다르죠. 반대죠. 그러면 어떻게 접목시키냐? 자, 유산화의 강적적인 사례, 우리 강의 많이 듣잖아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용했어요, 친구한테. 내가 아는 유산화 하시는 분 중에 남편이 엄청 잘 벌어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도 엄청 풍요롭고 지금도 되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 근데 유산화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재미있대. 그분은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여행 다니고 그리고 축제를 즐기고 컨벤션도 하거든 우리.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관계가 너무 재밌어서 유산화를 한대. 너도 한번 네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나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미팅으로 또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핫버튼이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시간, 돈, 건강, FRM 그 속에서 내 얘기가 들어가야 그 친구 내 얘기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간접 사례로 이렇게 연결을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하면 상대방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버튼을 찾으면 미팅으로 이끌 수 있고 내 파트너 또한 뎁스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는요. 자, 결론은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 끈기를 가지고 안 될 거라는 그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고요. 될 거라는 믿음으로 될 때까지 할 때까지 유선 하시면 돼요. 네. 포기는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몇 번 만나다가 이 친구 아닌 것 같아. 몇 번 만나다가 얘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는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내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할 때까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하 리더님의 멋진 성공 스토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하 리더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른 시간에 결단하고 성장하실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이 Q&A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이 사업설명이 아니라 제가 방금 이 이야기한 그 스토리 속에서 반 정도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빠른 시간에 결단하고 성장할 수 있던 계기는요. 제가 너무 이 Y 1단계 그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 8년 전에는 1단계가 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뭐 권리 수익에 대한 그런 비전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의 삶에 나름 만족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저의 핫버튼이 저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지만 4년 전에 제가 유산화를 다시 시작했을 때는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내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그런 저의 노동 수익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타이밍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현화를 시작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는 반면에 시간 속에서 그 타이밍이 와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타이밍이 아니었고 또 4년 전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계기고 그리고 요거는 하나의 저의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8년 전에 이산화를 전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안시안 스폰서님의 퍼플로션 단톡방에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 제가 4년 동안 그 방을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네. 제가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제가 왜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했나 봐요.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이렇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방을 나가지 않으면서 눈팅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알고 있던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성장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 진짜 되네? 이런 생각도 좀 가졌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내성적인 캐디 분이셨는데 저랑 친분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골프장에서도 일만 하고 가시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별로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저분은 하다가 말 거야. 이런 생각을 내심 가졌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이 골드를 가고 리그잭을 가고 이렇게 승급하는 걸 제 단톡방에서 본 거예요. 골드가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팔아서 어떻게 저렇게 가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타이밍이 겹쳐서 이렇게 그런 계기도 조금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요. 1단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명확해지면 네, 결단하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1단계, Y가 명확하면은 결단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더님만의 핫버튼 찾는 방법과 하시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네, 그쵸. 이것도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쵸. 물론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그 스토리 속에서 다 들어갔네요. 그쵸. 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핫버튼을 찾는 방법. 네, 그런 것들도 저는 제가 이거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인업을 하자마자 백지였다고. 모든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스포님께 여쭤봤다고. 그때 저의 노트에 처음 두 번째 만난 날에 시간, 동, 건강, 니즈 파악이라고 써져 있었다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거 제가 썼는지. 그러니까 스폰서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저에게 복제를 하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핫버튼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와 관계십이 돼 있는 분들은 바로 미팅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이러한 저만의 이제 그뭐 시간, 돈, 건강 세 가지 중에 내가 이 사람 뭘 원하지?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바로 미팅을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관계십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전화로 하진 않았어요. 왜? 거절할 수 있으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전화를 받으면 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전화로 많이 해요. 급하니까. 그쵸? 지금 당장 빨리 미팅을 잡아야 돼요. 멀리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만났어요. 일단은. 3주 사인업하고 바로 전화해서 3주 뒤에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그 대신 만나는 그 기간 동안 스포너님과 소통하에 미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을 많이 했고 그때 스포님 저에게 어, 지금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물어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밀착을 해서 제가 스폰서님의 도움을 네,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핫버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미팅이 쉽게 이어지고 핫버튼을 찾았기 때문에 사인업도 이어진다는 거. 보통 미팅을 잡고 나서 사인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미팅 잡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물론 상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대의 문제를 찾아봤자 해결되는 건 없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든 내가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 저는 핫버튼을 네, 좀 쉽게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다 적어 놓으셨나요? 귀한 꿀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리더님의 파트너님 다양한 컨택 사례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말 엄청 빠르죠? 천천히 얘기할까요? 괜찮아요? 네, 제가 막, 좋습니다. 궁금하면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좀 천천히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사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번에 제가 승급하면서 저와 함께 성장하신 파트너분이 계세요. 골드로 그분이 승급을 하셨는데, 어, 그분의 컨택 사례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 저희 추가비씨 4번 가게에 계신 리더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핫버튼을 제가 찾으면서 그분하고 관계십을 가지면서 엄청 저와 같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핫버튼을 찾고 그분이 유선화의 길로 안내하면서 만남을 가졌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시스템 참작을 했지만 파트너가 이렇게 쉽게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지인들은 많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그분이 가심형이다 보니까 또 저의 안내가 그분한테는 좀 와닿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그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였어요. 제가 골드 직전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그분에게 어, 내가 이분의 지인을 같이 만나야 되겠다. 같이 만나서 내가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정말 지인도 있고 마음은 되게 절절한데 가수명이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같이 저랑 만나요. 제가 친해질게요. 이렇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지인들이 함께 만나기 시작했어요. 밥도 같이 먹고 관계식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의 지인을 관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네일샵 원장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씨도 좋고 인성도 좋고 너무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제가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네일을 받으러 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저희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처음에 저 오픈했어요. 유선화 해요. 명함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만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때 캐디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에 투잡이었어요. 캐디 일을 하면서 저의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 얘기와 그분도 아이가 있고 공감대 형성을 해주면서 저의 스토리를 쫙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아이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하면서 금방 친해진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만났거든요. 빨리 핫파트너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커피 한 잔 먹으러 갈게요 하고 가고 근처에 왔어요 하고 가고 손관리, 발관리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분을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그분이 3BC를 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피부 알러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3BC를 열면서 그분이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신 파트너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게 컨택한 사례.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분이 계시면 자 이분을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경향과 상황을 보고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내가 같이 나의 지인 저도 신규의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분의 지인과 내가 친해져서 새롭게 관계식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생긴다. 그러면 신규가 생긴다. 그럼 이분에게 엄청 집중을 해요. 네, 어떻게든 만나고 만나려고 하고. 자, 신규인데 자꾸 유사나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사나 얘기를 조금 아껴두고 만남을 자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나 얘기 한번 뭐 1시간을 한다면 3번을 만나면 그게 쪼개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며들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써야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요. 네. 네, 아까 성공 스토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다양한 컨텐츠 사례 많이 주셨는데요. 만약 나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부업자로 진행하시려는 분께는 현실 점검 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제가 아까 앞에 사례를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보험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아까 그 4번 가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4번 가게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지금 네일샵 원장님인데 그 위에 또 있어요. 그분이 보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소개해줬어요, 이분을, A라는 분을. 이 보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보험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산을 오픈했을 때 너무 다 안 돼요. 다 알아, 다 알아. 너무 많이 들었어. 싫어, 싫어, 싫어. 제가 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벽을 치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언니 유산화는 안 들어봤죠? 이렇게 안 들어봤대요.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니 안 해도 된다고. 언니 하지 말라고. 언니 하지 말고 유산화를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나한테 연결만 시켜주세요. 이랬어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래, 들어는 볼 수 있지.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쫙 풀었어요. 풀었더니 이분이 듣고 보상 플랜을 듣고 뭐 단계 제한이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서 괜찮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어차피 나는 안 할 거니까 난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언니 그러면 언니가 해독을 하고 먹어보고 2명만 소개해줘라. 그러면 언니 2년 안에 내가 골드 보내줄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럴 자신이 있었거든요. 후속 관리에 대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 아까 A란 분, 그 A란 분이 지인을 통해서 제가 관계식에서 하신 분이 지금 골드. 네, 이렇게 컨택 사례.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똑같아요. 저희 루틴은 마이스토리예요, 그냥. 달라지는 게 없어요. 뭐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상대방을 찾는 거, 네,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네 번째 질문이 이제 부업자로 진행하려는 분께 현실 경험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투자 부업으로 시작했고, 그때 당시 시즌이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계를 위한 노력? 지금 우리는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나의 미래, 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그러면 나는 생계를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된다. 자, 신랑이 생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나는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계를 위한 노력으로 미래가 안 바뀌지 않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면서 노력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시간을 내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간 없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변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삶을 변화하고 싶죠. 그러면 나도 변해야 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시간이 안 된대요. 예, 시간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뭐 공부도 하는 거 싫고 뭘 싫대.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 삶을 변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라고. 자, 내가 변해야 내 삶도 변하겠죠.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박진영 이야기랑 김미경 강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서는 바뀌지가 않죠. 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면 모두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은 거라고 전 제 얘기를 해요. 그분에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니까 제 얘기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내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제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좀 느끼게. 그러면서 박진영이에요. 박진영 알죠? 그분이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뭔지 아냐고.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무대에서 춤을 추는 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뭐라 했을까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춤추는 그 연습하는 시간이 자기 너무 고통스럽고 싫대요. 그 연습하는 기간이 너무 싫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이 싫은 걸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다이어트 너무 하고 싶죠. 그쵸? 여자분들은 이 뼈만 남지 않은 이상을 모든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원해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방법은 알잖아요, 우리가요. 그쵸? 미밀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기 싫잖아요. 운동하는 거 너무 싫죠. 3시간씩 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를 해야 내가 살이 빠지는데 그걸 안 하니까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예시를 좀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게 강의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게 10시간이니까 강의를 준비하는 거.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부업자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오늘 사실 너무 나오기 싫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쉬고 싶고 피곤하고 너무 나오기 싫었는데 앞으로 이 싫은 거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기 싫을 때마다 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좀 동기부여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생기를 위한 노력과 미래를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너무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한다라는 답변 감사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투잡으로 시작하셨는데 시간은 어떻게 쓰셨나요? 네. 제가 투잡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냥 미션을 시작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간을 내가 내야 뭔가 달라지겠다. 근데 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남들처럼 전업자처럼 이렇게 시간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시간에 한번 내가 맞춰보자. 자, 우리 잠을 자죠. 그쵸? 제가 아끼는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2시간만 제가 아껴보자. 아까 스포님이 일주일에 3번 왔다고 하셨잖아요.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잠깐만 들릴게 하고 3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시간을 낸 거잖아요. 아니면 저 피곤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러한 잠자는 시간을 좀 줄였어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내가 그, 저 스스로 내가 2시간만 좀 덜 자고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보자. 그런 마음을 제가 처음부터 가졌고, 그리고 결단을 할 때, 이런 결단을 했어요. 시간을 내야 될 결단, 그리고 배울 결단. 배울 결단과 시간을 내고 배우니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죠. 현장으로 나가야 되겠죠. 행동을 할 결단. 그럼 현장을 어떻게 나가냐? 저희 시간은, 그쵸. 저녁 시간대였고, 2시간이라는 정도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찍 끝나는 날, 아니면 쉬는 날. 그때, 평소 같으면은 쉬는 날에 그냥 집에서 잠만 잤어요.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너무 기빨리니까 덥잖아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기분 전환하러 여행 가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을 행동으로 제가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시간을 제가 저 스스로를 만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시간을 낼 것인가? 내가 시간을 내서 써야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업자지만 나의 쉬는 날, 그리고 내가 좀 매일매일 내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낼 수 있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사나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관계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역전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제가 캐디를 하다가 이사나를 하면서 이 역전되는 기간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사이였거든요. 한 2년까지는 안 되고 1년 반 정도? 그 역전될 때 제가 캐디를 과감하게 그만둔 건 아니고요. 주말반으로 옮기면서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부업으로 했고 작년에 제가 이그젝 골드를 달리면서 그때 캐디를 그만뒀었거든요. 분명히 역전되는 시간이 와요. 내가 시간을 내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리더님의 비즈니스 미팅 후 클로징 멘트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클로징은요. 제가 처음에 사인업을 하고 미팅을 이끌고, 물론 저에게 거절하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사실 상처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그분이 손해니까. 그런 이제 약간 확신에 찬,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항상. 당당하고 갑의 자세로. 보통은 뭐, 타 네트워크나 저도 그동안, 뭐 삶을 살면서 저에게 뭐 애터미 권유도 들어왔고 제품에 대한 권유가 들어왔을 때 그 상대를 생각해 보면 항상 의뢰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팔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의뢰 입장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당당해져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표정과 그 눈빛 상대를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사실 내가 유산화를 전달한다고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대방이 내가 전달을 했을 때 자, 나 때문에 건강이 악화가 되나요? 아니죠. 건강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 때문에 이 친구가 빚을 져요? 불법 다단계처럼. 그쵸? 아니면 막 500만 원씩 써야 돼, 한 달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나 때문에 이 친구가 힘들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 때문에 이 친구가 건강해지고 이 친구가 권리 수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저는 8년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이거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진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아는 거죠. 저의 당당한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된다. 이렇게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 아시는 분이면 그분이 1년을 해봤냐고, 3년을 해봤냐고 그분이 아니래. 하다가 다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포기만 안 하면 돼, 이거는. 그러면서 저희 스폰서님의 프로모션을 또 하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실패했잖아. 왜 실패한 사람 얘기를 들어? 내가 잘 되고 싶으면 성공자의 말을 들어야 내가 잘 될 거 아니야. 실패자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는 이제 미래를 좀 보내면서 앞으로에 대한 지금 나는 만족해. 나 너무 지금도 만족하고 나 지금 월 500 벌고 캐디 할 때 그렇게 벌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 요즘은 어때요? 우리 요즘 세대.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20살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너희가 이제 해라 하지만 지금 120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직업이 줄어들고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가 20살이 됐을 때 이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자꾸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는 어떻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좀 강력하게 눈빛을 가지고 확신 있는 멘트로 그렇게 클로징 멘트를 네,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클로징 멘트 다 적어 놓으셨나요? 항상 당당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유사나의 수익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 변화된 삶과 리더님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요, 저의 현재 변화된 삶은 제 꿈이 제가 사실 유산을 시작한 이유가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한 7년을 떨어져서 지냈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5년 이상을 떨어져 지내면서 나는 언제쯤 우리 아이랑 같이 살 수 있을까? 누군가에는 맨날 아이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고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골드가 됐을 때 석세스코어 강의를 들으면서 김기수 원장님과 꿈판을 저희가 만들잖아요. 그때 저의 목표와 저의 꿈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적었어요. 그 연도별로. 그때 저의 목표가 골드. 그 옆에 꿈이 적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엄마 골드 언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5학년 때였는데 골드라는 말이 사실 무엇인지 모르는데 얘가 어떻게 알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에 아이들과 함께 살기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보고 엄마에게 골드 언제 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악착까지 열심히 해서 골드를 갖고 그리고 아이랑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에메랄드를 하면서 제가 그 꿈판을 다시 봤어요. 보니까 아이들과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목표는 뭐냐면요. 다이아몬드라고 돼 있어요. 2022년도 다이아몬드. 제가 작년에 이미 에메랄드를 갔어야 됐더라고요. 네,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아야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뭔가를 위해서 또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다음 꿈을 향해서 저는 또 달리고 있고 자 제가 지금 이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는 사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저희 패턴은 똑같아요. 제가 나가고 미팅하고 누군가 만나고 신규 찾고 후원하는 거 똑같은데 수익이 2년 전에 골드였고 작년에 루비였고 올해 에메랄드. 시간은 똑같이 보내고 있는데 수익은 3배 이상 제가 늘어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가 유산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수익이 3배가 느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똑같은 시간 1년 더 보내면 난 4배가 되겠다. 5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일이 가면 갈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이 느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만족한다, 에메랄드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만족해서 쉰다고 한들 내 수익이 빵이 돼요? 아니죠. 그럼 나는 시간을 좀 쓸 수 있죠, 지금, 현재. 만족을 하게 되면. 근데 수익은 안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느는 일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즐겁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이게 지금 질문이었나요? 잠깐만요. 네네.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그거 하나로도 너무 행복하고요. 예. 그리고 제주도 에메랄드 갔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올해 안에 꼭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리더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빨리 성장하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성장해서 이렇게 꿈꾸는 삶을 모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사업하시면서 가장 잘했다 싶은 점과 다시 돌아간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보완해서 성장에 도움받고 싶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가장 잘한 점은요. 시스템과 스폰서님 활용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SS 활용이라 그러거든요. 시스템과 스폰서. 자, 내가 유산화를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만 활용하면 딱 끝났어요. 두 가지만. 내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스폰서님을 활용하면 끝.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신규와 후원을 반복하면 돼요. 신규와 후원을 반복했을 때 골드를 가고 또 신규와 후원을 반복했을 때 루비, 한 번 더 했을 때 에메랄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신규 후원을 반복하면서 스폰서님과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후원을 하는데 내가 시스템만 탄다고 해서 그 현실적인 실전 노하우를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요. 반드시 갈 수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사실 뭐 저한테 빠른 성장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면 별거 없거든요. 이게 다예요. 그냥 이걸 반복했어요. 계속 초심을 잃지 않고 반복했어요. 네. 그게 단데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괜찮죠? 할 수 있겠죠? 네. 스폰서와 시스템 활용을 하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1단계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네. 항상 3단계까지 갔다가 5단계 갔다가 다시 1단계. 내가 지금 마음이 막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그럼 다시 1단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저도 일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뭔가 디렉터일 때, 그쵸. 뭐가 안 풀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하지? 다시 1단계. 그렇게 반복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부분을 제가 너무 잘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못한 점은 제가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죠. 후속 관리를 그렇게 한 거, 그리고 파트너의 킬이던 줄 알고 이분에게만 제가 안내를 하고 지시를 했던 거, 그런 것들. 근데 결국에는요, 그 못한 점들을 제가 보완을 했잖아요. 제 탓으로. 내 탓이야. 남 탓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잘한 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못한 점을 못 바꿨으면 저는 아직도 그쵸 헤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못한 점이 잘한 점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했을 때 실수한 거,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잘한 점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빨리 성장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시스템과 스폰서님을 활용을 하고 신규와 후원을 반복하면은 성장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 되셨나요? 네, 저는 오늘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 많은 꿀팁 알려주신 이주아 리더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트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의 입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석세스 코어가 4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쾌한 김규선 원장님과 함께하는 석세스 코어. 궁금하신 점은 상위 스폰서님께 상의하시어 꿈을 향한 멋진 도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글발을 키우고 말발을 세우면 운발이 살아난다는 PLS 스피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팅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스피치 강의 모두 도전하시어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 같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김지호 리더님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그로잉어 로고 만들어주시고 예쁜 표정 유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로잉 업!
잠깐만 이쁜 표정 유지해 주세요. 네, 사진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한 주가 되길 응원하며 저는 오늘 진행의 박찬미였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스템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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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장미리다님 고생하셨어요. 너무 멋있어요, 장미리다님. 저 오늘 너무 긴장됐어요. 오늘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장미리다님. 수고하셨어요. 내일 본사에서 봬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